이어서 희망의 메시지와 기분 좋은 만남이라는 주제로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삶의 공유라는 주제로 청각장애를 딛고 발레리나와 모델로 활동하고 있는 고아라 발레 무용가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무용가 고아라입니다. 우선 제 이름을 말하면서 제 이름이라는 단어 뒤에 또는 혹은 앞에 무용가 혹은 발레리나 또는 청각장애라는 단어가 항상 처줄해주고 또 꾸며주는 단어가 되기도 하지만 오늘은 그냥 여러분께 제 고아라라는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여러분께 그냥 공유를 해드리는 걸로 하고 또 듣는 여러분은 제가 그냥 마냥 장애라는 단어가 완전히 배제하고 얘기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저 고아라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무겁지 않고 그냥 흘러가듯이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여러분께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 탄생의 배경에 관해서 재미있는 이야기가 이제 껴 있는데요. 일단은 제가 용띠 또 용해, 용띠에 용달에 용날에, 그래서 시 빼고 용띠, 용달, 용날 이렇게 그때 태어나서 삼재라는 게 제 사주에 껴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부터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용띠, 용해, 용달 이 삼재로 제가 용의 귀를 가진다고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얘기도 되게 재미있을 건데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을 했대요. 용이라는 동물이 땅에서 하늘로 승천을 할 때 정작 용 자신은 그 소리를 듣지를 못했대요. 그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어마어마하게 되게 컸는데 그 소리는 정작 본인 용 자신은 듣지 못하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보고 용의 귀를 가진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용의 귀를 가진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또 용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용에 그냥 용이라는 한자가 있는데 농인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의학적으로는 청각장애인이라고 하지만 우리 문화적으로 얘기할 때는 농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 농인에서 농이라는 한자를 보면은 용의 한자가 있고 그 한자 밑에 귀 이자가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용의 귀라는 뜻을 가진 농이라는 한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각장애인이기도 하지만 난청이기도 하고 또는 농인이라고도 합니다. 네, 그렇게 저는 농인으로부터 살아오고 있고 자란 과정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4개월 태어난 지 4개월 만에 귀가 안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제가 생후 4개월에 알 수 없는 갑작스러운 고열과 몸살에 청력을 잃게 됐습니다. 그때부터 용의 귀를 가지게 됐고 보통 아이들은 2, 3살 빠르면 1살 돌이 지날 때쯤 처음으로 엄마 혹은 아빠 또는 물 이런 간단한 단어 같은 경우에 그런 단어들이 빨리빨리 입 밖으로 트는 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엄마라는 단어도 4살에 겨우 텄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저는 친구들의 또래에 비해서 조금 뒤처진 편이었고 그래서 그 말을 배우기 위해서 또 저희 엄마는 정말 큰 고민을 했습니다. 모든 엄마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지만 저희 어머니가 가지고 있던 고민은 우리 아이가 나중에 비장애인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하셨고 그래서 저를 이제 물어 또 찾아
알게 된 곳이 제가 고향이 강원도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평일에는 구화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학교의 유치원에서 입구, 이야기화 하는 구화 교육을 하는 임무왕을 보고 대화를 하는 그런 교육을 하는 학교가 있었어요. 그 학교로 찾아가서 평일에는 구화 교육을 배우고 또 주말에는 강원도에 가고 그렇게 왕복을 하면서 저에게 구화 교육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똑같은 또래 친구들과 또 똑같은 컨디션의 또래 친구들과 똑같이 교육을 받고 또 같이 소통하는 방법도 똑같이 배우고 그렇게 자라왔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기억이 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이제 뭐 젓가락 같은 긴 막대기가 있는데 그런 긴 막대기를 제 입 쪽으로 수없이 넣었어요. 왜 넣었을까? 그냥 먹기 위해서 젓가락이라는 게 먹기 집어서 입 쪽으로 들여서 찝고 삼키기 위한 그런 용도로 써 있는데 제 엄마는 먹는 거 용도 이상의 용도를 되게 많이 쓰셨어요. 좀. 우리가 평상시에 문자를 주고받을 게 문자를 주고받으면서 간혹 재미있는 얘기를 주고받거나 할 때는 키읔이라는 자음을 수없이 쓰는 경우가 많잖아요. 크크크크 이렇게 연달아 쓰는 걸 아무렇지 않게 연달아 쓰는 그 키읔이라는 거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키읔에 대한 기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젓가락이라는 거를 혹은 긴 막대기를 제 입으로 집어넣으면 그냥 반사적으로 캑캑거리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그 캑캑거리는 반사적인 반응에서 어머니가 거기에서 소리를 더하고 그러다 보면 키읔이라는 자음이 나오고 또 거기에서 약하게 하면 기역이라는 자음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저는 한자 한자 한음 한음 이렇게 배우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종이불기의 파 이런 것도 처음에는 파라는 음이 나오지는 않았고 그냥 바람 이런 식으로 배우면서 시작해서 거기에 소리를 더해서 파가 나올 때까지 저희 어머니는 저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도 저희 어머니는 정말 많은 고민을 또 수없는 고민을 또 다시 하면서 저와 같은 친구들과 지내던 상황에서 다시 일반 학교 유치원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저와 같은 컨디션에 똑같이 교육받고 똑같은 소통 방법을 공유하던 상황에서 일반 학교로 옮기다 보니까 저는 모든 게 뒤쳐져 있더라고요. 그런 똑같은 친구들과 얘기하는 속도도 비슷했기 때문에 그래왔던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모든 게 빨랐어요. 느렸던 게 겨우 입도 트기 시작할 때 옮기고 나서 보니까 친구들이 정말 모든 게 빨랐어요. 저는 단어 하나하나 겨우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였어요. 그럴 때 친구들은 그냥 문장 수준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었고 그래서 저는 제가 귀가 안 들리는 거구나 라는 그냥 한마디로 장애에 대한 그 7살이라는 나이였거든요. 그 7살이라는 나이에 내가 귀가 안 들리구나 라는 장애에 대한 첫 인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중간에 재미있는 얘기를 재미있다기보다는 이런 얘기는 조금 무거울 수도 있는데 공감이 될 수도 있는 이야기가 있을 거예요. 10대 소년의 이야기가 있는데 10대 소굴에서 발견된 어떤 소년의 발견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 늑대 초굴에서 발견된 그 아이가 버려진 아이였어요. 버려진 아이가 늑대 무리들과 함께 생고기를 먹고 또 네 발로 걷고 그랬던 아이가 숲새로부터 발견이 되고 그 아이를 밖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는 여전히 적응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생고기를 먹고 여전히 네 발로 걷고 그러다가 결국에 죽게 되는 그런 실화가 있는데요. 저는 그 이야기에 굉장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7살 때 알게 된 거예요. 제 정체성에 대해서. 아, 나는 귀가 안 들리는구나. 라는 인식을 하게 됐고 또 인지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저는 조금 적응이 되지는 않았고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제 주변의 친구들이 저를 도와주고 또 저희 어머니도 저를 포기하지 않았던 덕분에 제가 지금까지 계속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또 어머니는 거듭 고민을 또 하게 되고 더 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모든 학부모님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고 저희 어머니 역시 똑같은 고민을 하고 계셨고 내 아이가 커서 어떤 재능을 보여줄 수 있을지 무엇을 잘할 수 있을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 어머니 똑같은 고민을 갖고 계셨고 그래서 저를 여러 학원을 보내주셨죠. 무용 학원은 물론 서예 학원, 피아노 학원, 초쌤 학원, 컴퓨터 학원 이렇게 여러 학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중에 제가 가장 흥미를 보였던 게 무용이었습니다. 무용 옛날에는 그때는 워낙 어려서 잘 몰랐었는데 지금은 이제 알게 되는 것이 무용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고 또 제가 지금 비록 음성 언어로 여러분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농인들이 얘기를 하는 수어라는 것도 있잖아요. 수화라고도 할 수 있지만 그 수어, 손으로 이야기하는 수어도 표정과 함께 이야기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으로 표현을 하는 언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춤과 수어가 몸을 매개로 또는 도구로 하는 그런 부분에서 공통 분모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저는 수어 그리고 춤 이런 부분에서 제가 이렇게 음성 언어가 뒤쳐져 있는 점을 생각하다 보면 어렸을 때 그런 점을 생각했을 때 유일하게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말보다는 몸으로 표현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어렸을 때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는 정말 수업 시간에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내용을 하루 종일 들어야 되고 그런 지루하기만 한 학교 생활을 끝내고 또 이제 방과 후에 가장 기다렸던 시간이 무용학원을 가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저는 춤을 계속 쭉 춰왔고 저는 강원도의 시골의 한 무용학원에서 배웠던 발레를 중학교 때까지 끌고 가다 보니까 중학교 때는 또 고등학교 진로를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중학교 때는 그 주말에 레슨을 서울로 다니면서 배웠는데 제가 그동안 배웠던 발레와는 완전히 다른 수준이더라고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발레가 아닌데 왜냐하면 발레라는 거는 그냥 발레에 대한 첫인상은 우아한 우산무항의 옷을 입고 또 발끝으로 서는 발레가 그때는 그렇게 예쁘고 우아하고 재밌었는데 이제 진로를 설정하면서 레슨을 받다 보니까 이거는 진짜 다리를 180도 그냥 드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의 근육과 뼈 이런 거를 다 인위적으로 돌려가면서 바꿔야 되는 정말 초고난이도의 운동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때 이게 진짜 발레구나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서 저는 발레를 다시 처음부터 배우게 됐고, 다행히 예술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됐고, 또 예술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원에 갔습니다. 그 전에 대학교를 다녔는데, 저는 대학교 때 제 입으로 얘기해도 될 자신이 있을 정도로 나름대로 열심히 다녔습니다. 뭐 공연 연습 때는 특별한 일이 있지 않는 한 매일의 연습을 빠지질 않았고, 이제 공연이 있을 때마다 있는 척도 다 하고, 되게 뭐 전교생 중에 5명을 뽑아서, 우수한 5명을 뽑아서 교직 이주를 하는 기회를 저도 그 5명 중에 한 명으로서 그 기회를 부여받았고, 그냥 그 정도로 정말 나름 성실하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에 가서는 오히려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기대했던 삶, 또 원했던 삶과는 다른, 계획과는 다른 일들이 펼쳐졌기 때문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인지 저는 다가가려고 하는 곳마다 무너지고, 또 거절당하기 십장이고, 그런 일이 굉장히 다반사였어요. 그래서 여기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더 이상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위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가 20대 중반이었거든요. 그 20대 중반에 처음으로 인생이 행복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무작정 떠나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제가 논문을 후딱 쓰고 논문 심사를 통과하자마자 몽골로 그냥 무작정 떠났습니다. 원래는 계획에도 없었거든요. 그냥 몽골이라는 데는 그냥 데이터도 안 터지고 아무도 없고, 그래서 그냥 옷만 챙기고 무작정 몽골로 떠났습니다. 그 몽골은, 우리가 아는 몽골은 보통 아무것도 없잖아요. 초원이나 사막 이런 게 있고, 또 반면 한국에서는 정말 좁아 터진 땅에 수많은 사람들의 부대끼고, 또 여기 저기 많은 들어서 있는 많은 건물들에 치이고, 또 차에도 치이고, 사람들에까지 또 일에까지 다 치이다 보니까 제 자신이 있는 거, 존재, 제 자신의 존재조차 느낄 새도 없었거든요. 그런 삶을 살아왔던 제가 몽골에 가다 보니까, 몽골에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몽골 초원 한가운데서 제가 느낀 게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한 가지가 뭐냐면, 초원은 또는 사막은 차선이 없잖아요. 그 차선이 없다는 거는,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수많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이 있고 보이지 않지만, 그 선이라는 게 적당한 선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몽골에 갔더니 그런 선이 없더라고요. 차선도 없고. 거기서 제가 느낀 거는, 내가 길을 잃은 것은 길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정말 오히려 더 많은 길이 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보이지 않는 그런 아무것도 없는 길에서 제가 제 길을 만들면 되겠다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동안 먹고 놀고 자고 하고 싶은 대로 지내왔고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몽골에서 돌아와서 저는 약간의 제 나름대로의 안식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문용과는 전혀 상관없는 무대 활동, 또 미인 대회도 나가보고, 또 봉사활동,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활동을 하면서 학교에서 느껴보지 못했던 사람과의 교류에 대한 뿌듯함, 이런 것을 느끼고 저는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어떻게 보면은 제 무용
활동에 대한 약간의 공백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완전히 쉬거나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점점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마침내 2018년 평창의 동계 패럴림픽 폐막식에서 주인공으로 무대에 서게 됐습니다. 제가 그 전까지는 뭐 남이 짜놓은 음악 또는 남이 짜놓은 안무 또 뭐 이런 거에 제가 맞춰주기만 했는데 평창 무대는 오히려 저한테 맞춰진 공연이었거든요. 저에게 맞춰진 공연 그리고 저에게 맞춰진 안무 그리고 조명 뭐 의상 모든 것이 다 저에게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평창 무대는 제가 지금까지 서왔던 무대 중에 제일 인생 무대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또 제가 앞으로도 평창 무대보다 더 특별한 무대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까지를 통틀어서 기억에 남을 정도로 특별한 무대가 되었습니다. 그런 무대에 서고 나니까 오히려 저를 찾아주시는 분들이 되게 더 점점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또 공연을 했는데 저는 춤을 추면서 가장 지금도 고민하는 부분이 음악이거든요. 음악은 춤과 때려와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하겠지만 꼭 춤과 음악이 함께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사람과 만나면서 또 어떤 프로젝트를 했는데 그 프로젝트 하나가 여기 시계와 같은 장치를 다는 건데 지휘자가 지휘봉을 이렇게 휘둘러 그러면 그 지휘자가 휘두르는 지휘봉이 강약이 있고 또 속도도 있고 그 움직임에 대한 진동을 제가 이 장치를 달았을 때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 장치를 달고 음악에 맞춰서 공연을 했는데요. 얼마 전에 그런 공연을 하면서 앞으로도 저 같은 사람도 음악을 맞춰서 제가 평상시에 음악이 무용과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정작 하다 보면은 음악이 먼저 끝나기도 하고 혹은 음악보다 제가 빨리 끝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장치로 인해서 제가 앞으로 더 행복하게 즐겁게 춤을 출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것 음악과 또 나란히 함께 할 수 있다는 또 다른 희망도 가지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저는 우선적으로 무용가 혹은 발레리나로서의 기본적인 꿈은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있고 막상 꿈을 이루고 있다 보니까 이미 지금 춤을 추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꿈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꿈이라는 게 뭘까? 같이 고민을 해봤더니 꿈이라는 거는 나는 무엇이 돼야 한다 혹은 여기보다 조금 낮춰서 표현을 한다면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 그런데 나는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문장에서 조금 더 낮게 쉽게 접근하기 쉽게 생각을 하면 나는 무엇을 하고 싶다. 그냥 하고 싶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꿈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지휘 인지 장치를 경험해 보면서 이거를 달고 제가 춤과 나란히 또 음악과 나란히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단순한 것도 제 꿈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과 또 다른 이야기, 다른 춤, 또 다른 일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저는 조금 더 앞으로도 저도 이제 꿈을 이뤘다고 하지만 저도 앞으로 다른 여러 가지 다른 꿈들이 있고 또 저는 석사까지 땄지만 조금 더 앞으로 깊이 제가 준비가 됐을 때 조금 더 공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하면서 제 가능성을 내가 어디까지 가능한가 라는 제 자신에 대한 끊임없는 도전을 해보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도 무엇이 되고 싶든 혹은 이미 무엇이 됐든 간에 상관없이 그냥 무엇을 하고 싶다, 나는 그냥 취미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다 보면 언젠가는 여러분이 그 하고 싶은 거를 잘 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올 거라 믿습니다. 또 꿈과 직업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꿈은 그냥 본인이 원하는 것, 그리고 직업은 그냥 돈벌이 정도로 생각하겠지만, 하고 싶은 거를 잘하다 보면 꿈과 직업을 함께 비벼 먹는 날이 언젠가는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저도 또 다른 꿈을 꾸고 여러분들도 다른 꿈 혹은 아직 이루지 않은 꿈도 언젠가는 생기길 바라면서, 꽃이라는 단어와 함께 멘트를 같이 여러분께 약간의 퍼포먼스를 보여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경기에는 꽃이 피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여러분이 꿈을 피워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좋은 강의 그리고 감동적인 퍼포먼스 감사드립니다. 무엇인가를 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꿈이 된다라는 고아라님의 메시지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께 큰 울림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음악이 가진 연결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한철 싱어송라이터의 특강을 진행하겠습니다. 슈퍼스타라는 곡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이한철 프로듀서는 장애인 인식 개선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함께 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이한철입니다. 저는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상 모든 일에 대해서 음악이 있으면 훨씬 그 목표에 쉽게 다다를 수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죠. 이른바 기승전 음악. 그런데 제가 음악하면서 개인적으로 느꼈던 음악이 가진 연결의 힘. 그러니까 음악이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또 응원을 주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하고 여러 공간들하고 여러 무언가하고 연결이 되더라라는 그런 경험들을 음악하지 않는 뮤지션이 아닌 분들에게도 전하고 싶어서 이한철이라는 가수 활동 외에 나우, 나를 있게 하는 우리의 줄임말인데요. 나우라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좀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나우 공동음악 창작을 통해서 어떻게 포용사회를 노래하는지 음악이 가진 연결의 힘을 한번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음악이 어떤 사회적 가치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음악은 일단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죠? 나만의 BGM, 나만의 주제곡 같은 것들이 다들 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기분이 축 처져 있을 때는 그거 들으면 좀 힘나고, 또 진짜 오늘 너무 축하해야 되는 일이 생겼는데 이거 더 기쁘게 만드는 방법 없을까? 할 때 찾아서 듣는 잔치 음악이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것만으로도 음악은 충분한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있을 텐데요. 근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뮤지션이잖아요. 근데 음악을 듣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직접 내가 그 순간에 듣고 싶은 음악, 부르고 싶은 음악을 만들면 그 기쁨은 더 커진답니다. 근데 나아가서 그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내 이야기 있잖아요. 마치 일기 쓰듯이. 그렇게 노래에 어떤 이야기를 착색시켜 놓으면 그것만큼 뿌듯하고 힘이 되는 게 또 없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유, 뭐 그렇겠어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앞으로 제가 드리는 이야기를 한번 집중해서 봐 주십시오. 그러면 그럴만도 하다,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라는 생각 드실 겁니다. 내 이야기로 만드는 노래에 대해서 노래의 주인공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경험을 통해서 좀 더 자기 자신한테 충실한 그런 사람이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가치를 만들어내는 그런 활동가, 예술가가 되더라라는 얘기입니다. 나우에서 여러 사회 구성원들하고 노래 만들기를 하는데 그 중에 암 경험자들로 이루어진 룰루랄라 합창단이라는 팀이 있습니다. 그 팀과 함께 2018년, 19년, 20년 3년 동안 노래 만들기를 하고 이 룰루랄라 합창단은 지금도 꾸준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훌라 춤도 추고 또 우쿨렐레 연주하면서 노래하는 그러한 합창단입니다. 지금 불공 드리는 이 합장한 손모양을 하고 계신 저분은 조진희라는 분이고요. 룰루랄라 합창단 2기 멤버이기도 합니다. 저희가 1기들 모여가지고 공연할 때 관객으로 오셨다가 지금 저 순간은요, 제가 슈퍼스타, 제 노래 괜찮아 잘 될 거야를 부르던 바로 그 순간으로 기억하는데,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본인이 암 경험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누구에게도 암 경험했다는 이야기를 꺼내기 힘들고 또 여러 가지 그를 포함한 사회적 상실을 경험했던 터였는데 공연을 보면서 뭔가 감정이 이렇게 터져 나온 거죠. 조진희님은 그 이후에 룰랄라 합창단 2기 멤버가 되고 아까 말씀드렸던 사회의 어떤 역할을 하는 활동가로서 아미북스라는 독립 출판사를 열게 돼요. 그리고 그 출판사에서 암밍아웃이라는 나 암 걸렸어. 나 그런데 지금 건강한데 모두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 2권을 편집자로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노래 만들기,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들하고 노래 만들기가 시작되었는지 그것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좋네. 요즘 저렇게 크루즈 타고 여행하는 거 너무 힘든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피스앤그린보트라는 여행선인데요. 저 보트는 우리나라의 환경재단하고 일본의 피스보트가 함께 저 배를 띄웁니다. 1년에 한 번 여행할 때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열흘 정도 여행을 하는데요. 한국에서 한 5, 600명 승객이 타시고 또 일본에서 한 5, 600명 정도의 승객이 탑니다. 그러면 저 배는 배지만 저하는 뭔가 평화와 환경을 생각하는 한국, 일본의 사람들로 가득 찬 하나의 마을이 형성이 됩니다. 저는 저기에서 공연을 하죠. 주로 환경이나 평화의 메시지를 가진 그런 공연을 합니다. 공연하지 않는 다른 날은 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돌아다녀요. 그러면 여러 가지 놀이도 하고 평화나 환경에 대한 세미나, 포럼 같은 것도 열리고 그런 것들을 계속 참여하는 거죠. 근데 저 배를 타면 좋은 게 일본어가 잘 안 돼도 또 사람 낯을 좀 가리는 성격이어도 누군가하고 결국은 친해지게 돼요. 일단 배가 공해상으로 떠나면 핸드폰이 안 됩니다. 핸드폰은 그냥 객실에 서랍 안에 넣어두게 되고요. 그리고 한번 모임이 시작되면 뭔가 쫓기는 그 다음 일이나 또 무언가 집에 일찍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이유보다 사람들한테 더 집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은 잘 안 통해도 사람들하고 국적과 언어를 넘어서 연결되는 그런 시간을 피스앤그린보트를 통해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탑승자들하고 같이 생활도 하고 또 공연도 하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는 너무 특별하고 그래서 저 배를 10년 넘게 매년 타고 있습니다. 피스앤그린보트에서 하나 특별한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공연한 날 저녁이었지 싶습니다. 근데 저 배는 일본 분도 타고 한국 분도 타니까 통역해 주시는 분들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통역해 주시는 분들은 일로서 저 배를 타다 보니까 제 공연을 막 관객으로 막 즐기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공연 끝난 날이었어요. 그날 복도를 이렇게 막 이렇게 해집고 다니는데 그 통역하시는 분들만 모여 있는 그 무리에서 막 저한테 볼멘 소리가 막 오는 거예요. 선생님 혹은 한철 씨 공연 너무 보고 싶었는데 다른 룸에서 통역하느라 못 봤어요. 그래서 그러면 기분 더 신나는데 이 복도에서 그럼 공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하고 방에 가가지고 기타도 들고 오고 저하고 함께 간 연주자는 퍼커션도 가지고 오고 해서 그 복도에서 공연이 또 한 판 벌어진 거예요.
한 1시간 정도 공연을 했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더 이상 부를 노래가 없어지는. 근데 흥은 차오를 대로 차오른 그런 상황. 그래서 그 순간 우리가 전부 같은 지향점을 향해서 환경 평화를 위해서 이렇게 여러 날을 함께 보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잘 담긴 노래를 하나 직접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 아유, 곡 쓰는 게 어렵죠. 어려운데 또 그 순간에는 한번 하면 금방 해볼 것 같은 그런 자신감이 생기더라고요. 네. 그래서 즉석에서 작곡이 시작되었습니다. 멜로디는 제가 붙이고 아마 일본에서 온 어떤 교수님이었던 것 같아요. 사회학 전공이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이토토키오 대아이와 미라이에노 가게하시사 뭐 이렇게 노래 가사가 될 만한 그런 문장을 막 읊조리시는 거예요. 저 일본말 모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거긴 통역이 여러 분 계시잖아요. 그래서 즉석에서 막 통역해 주시는 걸 얘기를 들으면서 그 말에 멜로디를 한번 붙여봤어요. 그래서 만든 노래가 피스 앤 그린보트 송입니다. 지금 화면 보고 계시죠? 네, 가사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한 순간은 이렇게 시작해요. 이토토키오 대아이와 같은 의미고. 자, 그러면 그냥 말로만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오늘 제가 기타 가지고 왔거든요. 피스 앤 그린보트 송. 늘 배 타면 1년에 딱 한 번 부르는 노래인데 오늘은 육지에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토토키오 대아이와 미라이에노 가게하시사波に揺られ風に吹かれ今君を拝んでいる지금 우리가 함께한 순간은 미래로 나아가는 다리야 파도에 흔들리며 바람을 가르며 지금 너를 느끼고 있어 파도에 흔들리며 바람을 가르며 지금 너를 느끼고 있어. 네, 피스 앤 그린보트 송. 요거 귀한 노래인데 함께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돼가지고 저는 얼떨결에 집단 노래 창작을 경험하게 됐어요.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한 2년인가 지났을까요? 저한테 나우 함께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제시라는 분이 계시는데 제시가 친하게 지내는 장애인 단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단체 이름은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줄여서 독립연대입니다. 장애인들이 시설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조금 더 자기 인생의 주인공이 되어가지고 그런 독립된 생활을 할 수 있게 지원해주는 단체였습니다. 그 단체 대표님이 아유 한철씨 우리 단체에도 곡 한 번 만들어주세요 하시는 거예요. 네, 노래 만드는 거 전 너무 좋습니다. 근데 혼자 만드는 거 말고 여럿이 같이 만드는 거는 어떨까요? 이렇게 제안을 했고 독립연대에서도 그런 것도 할 수 있어요? 그런 걸 한번 해봅시다 라는 대답을 받아서 노래 만들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와 함께 만든 노래는 가까이라는 노래고 제작 기간은 한 3개월 걸렸어요. 매주 만나서 같이 친해지고 또 여러 가지 장애인으로서 느낄 수 있었던 경험들을 말로써 표현해 주시고 저는 그 중에서 이거는 가사에 넣으면 너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꼭 넣어야 되겠는데? 하면서 잘 발췌해서 그렇게 작사가 완성되었습니다. 노래의 완성에 머물지 않고 노래 녹음도 직접 했습니다. 중증장애인 독립생활연대 분들이 노래 부르시고 또 비장애인도 참여하고 그렇게 해서 가까이라는 노래가 발표가 되었고 지금도 여러분들 음원 사이트 가시면 가까이 이한철 X Now 이렇게 검색하시면 노래 들으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있어요. 이 경험이 굉장히 특별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일회성 프로젝트로 노래 만들기를 했는데요. 이 이듬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그 다음 해에도 지금까지 7년째 노래 만들기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우 소개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를 있게 하는 우리. 내가 내 일상이 안전하다, 내 일상이 신난다 라고 말할 때는 그 말 속에 다른 사람의 일상도 안전하고 신난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관계끼리 함께 기분 좋고 함께 잘 살고 함께 행복하자라는 의미로 나를 있게 하는 우리라는 단체명을 정했고, 저희의 지향점은 나이가 들어도 질병이나 장애가 있어도 본인이 나답다 라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사회적 자본을 만들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음악 외에도 또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다음 기회가 되면 그것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자, 2015년에 가까이란 노래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이 노래 가사 중에 어렵지 않은 친구, 낯설지 않은 친구라는 표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장애인, 비장애인이 서로 좀 오해하는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비장애인들은 장애인을 만났을 때, 내가 이런 걸 좀 도와드려야 되나? 도와드리면 오히려 언짢으실까? 뭐 그렇게 혼자 혼란스러운 사이에 상황은 바뀌어버리는 거죠. 지나쳐버리는 거죠. 그러지 않고 마음을 열고 쉽게 다가가서 어렵지 않은 친구, 낯설지 않은 친구인 것처럼 좀 대했으면 좋겠다라는 걸 노래 만들기를 통해서 느꼈고요. 뭐 이 노래를 통해서 다들 좀 장애인, 비장애인이 낯설지 않은 친구로 여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015년에 가까이 어떻게 만들고 불렀는지 뮤직비디오 짧게 보시겠습니다. 이 뮤직비디오에 저희가 노래 만든 장면들이 계속 스케치 영상으로 보여지니까 아마 어떤 느낌인지 아실 거예요. 자, 이한철 나우가 함께한 가까이 보시죠. 부끄러워도 가까이 멈칫멈칫 어색해도 가까이 마주보면은 너와 나 우리 어렵지 않은 친구 무더운 여름 나무 그늘처럼 시원한 바람 나누는 참 좋은 사이 손잡고 발 맞춰 함께 걸어가자 한 걸음 한 마음으로 힘껏 안아주자 손잡고 발 맞춰 함께 걸어가자 한 걸음 한 마음으로 힘껏 안아주자 네, 2015년 나우가 발표한 가까이 듣고 왔습니다. 2016년으로 넘어가 볼게요. 2016년은 시니어 뮤지션들과 함께 노래 만들기를 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컨트리 음악을 너무 좋아하셨는데 또 대학 시절부터 포크 음악을 너무 좋아한 두 분이셨는데 계속 꿈으로만 남기고 어느새 60대가 되어버린 두 팀, 실버그래스와 바야흐로 이 두 팀과 함께 노래 만들기를 했는데요. 실버그래스는 블루그래스 음악을 합니다. 블루그래스는 컨츄리랑 비슷한데 컨츄리보다 조금 더 형님인 그런 장르의 음악입니다. 또 바야흐로는 포크 음악을 하는 시니어 두 분이 이 팀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출이라는 노래와 이 나이쯤에라는 두 곡을 발표했는데요. 저는 컨트리 음악 잘 모르는데
이 어르신들하고 함께 노래 만들기 하면서 컨트리의 매력에 또 푹 빠지는 그런 저에게도 여러 가지 음악적인 더하기, 덧셈의 경험을 했습니다. 심표합창단은 뇌전증 어린이와 또 그 가족들로 이루어진 합창단인데요. 뇌전증을 우리 일상에서 피할 수 없는 어떤 쉼표의 순간하고 비교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노래예요. 우리가 신호등을 건널 때도 빨간불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무조건 쉬어가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우리 모두의 일상에 있듯이 뇌전증 그 환자분들도 잠깐 그런 정기적인 머릿속에 충격이 있을 때 그때 좀 쉬어가는 시간이다. 우리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뭐 간질 이렇게 질환을 표현했는데 그런 식으로 좀 뇌전증 인식을 사회적으로 개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이 노래를 만들고 노래 부르게 되었습니다. 2018년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조진희 님이 멤버로 있는 룰루랄라 합창단이 활동이 시작되었는데요. 이때 발표한 노래는 I'm Fine Thank라는 곡이었습니다. 우리가 영어 처음 배우는 문장 중에 하나가 How are you? How do you do? I'm fine, fine, thank you. 뭐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 내용하고도 똑같은데 멤버분들이 다 암 경험자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암에 걸렸지만 fine합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라는 내용으로 노래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때부터는 저희가 어떤 장르적인 합창단의 특색을 좀 지향했습니다. 그래서 저기 단체 사진에도 보이시지만 훌라 춤을 추는 멤버들이 있고 또 저는 이한철 감독님처럼 몸치라서 훌라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하시는 분 그런 분들은 또 우쿨렐레 연주를 하시면서 노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룰루랄라 합창단의 노래 I'm Fine Thank You 어떤 노래인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우크렐레 우크렐레 신나게 우크렐레 우크렐레 노래 부르네 룰루랄라 룰루랄라 소리 높여 다 같이 노래 부르네 우크렐레 우크렐레 신나게 우크렐레 우크렐레 몸을 흔드네 될까 말까 걱정 말고 다 같이 춤을 춘다네 외롭던 지난 날 함께라 고마워요 오랜 눈높이 스리리 다 잘 될 거야 서로 사랑하자 행복을 미루지 말고 1분이라도 한 뼘이라도 더 웃을 수 있게 서로 마주 보자 행복이 달아나지 않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 둘 I'm fine thank you 네, 룰루랄라 합창단의 I'm Fine Thank You 함께 보고 왔습니다. 2019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안녕 나의 하루라는 노래를 룰루랄라 합창단 2기 멤버들과 함께 했고요. 또 2019년에 알로하하하라는 팀의 노래도 발표했습니다. 알로하하하는 평균 연령 77세의 어르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노래팀인데요. 노원구 치매안심센터에 오시는 어르신들이 멤버세요. 경도인지장애라고 하죠. 치매의 전 단계로 많이 알려져 있는데 경도인지장애인 어르신들이 멤버입니다. 틀려도 괜찮아가 저희가 이제 이 프로젝트를 하면서 어떤 그 모토로 정한 그런 키워드인데요. 보통 어르신들이 안무 동작이나 가사를 자주 틀리세요. 근데 공연 보시는 분들이 음악 들으시는 분들이 원래 좀 틀려야 맛이야.
틀려도 괜찮아 라고 봐주시면 틀려도 그 노래는 그 공연은 완성된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회적 분위기 필요하다라는 생각으로 만들게 된 노래입니다. 2020년에 코로나가 왔습니다. 코로나 와도 룰루랄라 합창단 3기 노래도 발표를 했고 또 위대한 복식클럽이라고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의 어르신들과 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함께한 노래 만들기를 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깨뚝 이거나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걸 힘들어 하셔가지고 온라인으로 대체하려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안 되고 숙제를 문자 메시지로 받기도 좀 힘들어서 일일이 전화 드려가지고 어르신들에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뭐 없으세요? 혹은 20살 중년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없으세요?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지 아우 나 어린 시절에 짝사랑만 했는데 어떻게 그때 고백을 했었어야 돼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잘 모아가지고 노래 가사를 완성했습니다. 노래 제목은 어린 시절 나에게고요. 이 노래 뮤직비디오 좀 함께 보시겠습니다. 중년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노래의 끝까지 보실 텐데요. 중년의 나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뭔지 한번 눈여겨봐 주십시오. 중년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자식 너무 믿지 말아라 효도라는 두 글자만 믿었는데 친구라는 두 글자가 남더라 그 시절 아버지보다 더 나이 많은 나는 여전히 그때의 나이 그 시절 어머니보다 더 나이 많은 나는 여전히 그때가 그립네 라랄라 지금의 나에게 하고 싶은 말 오늘이 너의 가장 젊은 날 화려하고 눈부셨던 날은 같지만 잘 살았다고 하서 잘 살았다 힘들자 잘 살았다 한때이 잘 살았다 인덕님 잘 살았다 전순례 잘 살았다 송미자 잘 살아라 오래오래 라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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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린 시절 나에게 보고 왔습니다. 2021년 코로나는 계속되고 나우도 여전히 그런 상황 속에 있긴 하지만 조금 더 멀리 봤어요. 2021년에는 음악으로 로컬을 잇는다, 연결한다 라는 의미로 뮤지컬이라는 프로젝트를 해봤습니다. 전국 4개 지역, 서울, 대구, 대전, 광주 4개 지역의 그 지역 뮤지션들과 또 그 지역의 마을 공동체 분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노래 만들게 하는 거예요. 이 프로젝트는 44414라는 숫자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전국의 4개 지역에서 4명의 뮤지션이 4개의 마을과 함께 멜로디는 하나인데 그 지역의 뮤지션이 편곡하고 각 지역의 마을 사람들이 가사 쓰니까 노래는 4곡이 되더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4곡이 발표되었습니다. 서울은 성미산 마을과 함께 또 대전은 대덕구 마을 공동체와 함께 또 대구는 안심하고 잘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의 안심마을 사람들과 함께 광주는
생태농업 하시는 활동가 분들과 함께 노래 만들기를 했습니다. 그 동네는 일곡마을이라는 동네였어요. 뿐만 아니라 각 지역의 음악 창작서도 참여를 했고 각 지역 뮤지션 성민걸, 임밀규, 안현우 그리고 저 이렇게 4사람으로 이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자, 그러면 4명의 뮤지션이 4개의 지역에서 4개의 마을 공동체와 함께 노래 만들기를 했다는데 어떻게 같고 또 다른지 자, 노래 만들어진 결과물에 후렴 부분만 한번 붙여놨거든요. 어떤 느낌으로 지역별 음악이 다른지 한번 봐 주십시오. 우리 동네가 나는 좋아 함께라 좋아 여긴 성리산 와하하하 와하하하 한박 웃음을 모아나 보자 손을 잡고 춤을 추자 다시 마주보며 잔치를 열자 랄라라라 랄라라라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랄라라라 랄라라라 우리 이 길을 함께 가요 걱정 말아요 함께해요 우리 동네에서 네, 2021년 뮤지컬 노래 4곡 메들리를 한번 후렴 부분 들려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노래 만들기를 매년 해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이 활동하면서 가장 뿌듯한 것이 노래 만들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런 예술적 경험을 통해서 사회적 상실을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또 나아가서는 그냥 수혜자로 머무는 게 아니라 활동가로 성장하는 모습을 봤을 때 그때 너무 기분 좋습니다. I'm fine, thank you 노래 부르는 그 룰랄라 합창단 같은 경우에 훌라 강사 자격증 취득하셔서 훌라 레슨생들을 막 가르치는 그런 선생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또 니팅 하시는 거, 뜨개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I'm fine 니팅 클럽을 만들어서 또 여러 가지 뜨개 활동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미북스라는 독립출판 만드신 분도 계시고요. 찾아가는 나우라는 이름으로 지역의 여러 돌봄 현장이나 또 그 복지 현장에서 공연 같은 것도 계속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보통 음악을 만들려면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을 해야 되는데 한 뮤지션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치라는 것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여러 지역사회 구성원,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연결을 통해서 그 뮤지션의 음악 세계가 더 깊어지고 더 확장되어 간다는 것을 저도 느끼고 저와 함께 음악하는 나우의 여러 뮤지션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저희 어떤 기관들이 함께하고 있는지 나우 사회혁신 네트워크의 네트워크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나우 뮤직랩의 대표이자 나우의 총감독으로 음악 활동 위주로 주로 하고 있고요. 또 한국애자이에서 저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계속 꾸준한 운영 지원을 해주고 계십니다. 한국애자이의 제시가 또 음악 외에 여러 가지 활동들을 또 펼쳐내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 단체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트너 기관도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신다면 함께 노래 만들기 해보면 어떠실까요?